따스한 봄 기운이 느껴지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70세 이후 봄철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겨우내 추위를 견디다 보니 따뜻한 봄이 반갑기만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떨까요? 아이고, 요즘 무릎이 더 시큰거리네. 아침에 일어나면 기침이 자꾸 나와. 이런 말씀 한 번쯤 하셨거나 들어보셨을 겁니다. 봄이 되면 우리 몸은 새로운 적응기를 맞이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날씨. 여기에 황사와 꽃가루까지 더해지니 우리 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특히 70세 이후에는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해집니다. 그런 봄에는 그냥 집에만 있어야 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봄은 건강을 되찾고 활력을 얻기에 가장 좋은 계절이랍니다. 다만 몇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봄철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3가지 건강 위험 요소와 그 해결책을 알게 되실 겁니다. 감기와 몸살 없이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는 방법, 뼈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봄나들이 즐기는 비결, 그리고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호흡기를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작년에는 꽃 구경 한 번 못하고 감기로 한 달을 앓았는데 이런 걱정은 이제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어렵지 않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 뿐이니까요. 저도 부모님을 모시면서 매년 봄이면 걱정이 많았습니다. 환절기만 되면 기침을 달고 사시는 어머니, 봄나물 캐러 산에 가셨다가 미끄러져 다치신 아버지. 그런 경험들이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92세, 아니 그 이상까지 활기차게 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 비결은 어쩌면 지금 이 봄날의 관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비싼 약을 먹지 않고도 건강을 지키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앞으로 들려드릴 3가지 건강관리법은 전문의들과 오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의학용어는 모두 빼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철 건강관리의 첫 번째 비결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일교차가 큰 봄철, 어떻게 체온을 관리해야 감기와 몸살을 예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교차 대비 체온 관리를 해주세요. 여러분, 봄철에 가장 많이 앓게 되는 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감기와 몸살입니다. 이제 봄인데 감기는 무슨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은 환절기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70, 80대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지요. 함안에 사시는 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5세인 김 할아버지는 날씨가 풀리자 이제 봄이니 난방비 아끼자 하고 보일러 온도를 확 낮췄습니다. 밤에 잠깐만 틀었다가 금방 끄곤 했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콧물, 기침으로 앓아눕고 간호하던 할아버지도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경우 많으시죠? 봄이라고 방심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하면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째, 실내 온도는 급격히 바꾸지 마세요. 봄이니까 하고 갑자기 보일러를 끄는 것은 금물입니다. 밤과 아침은 여전히 쌀쌀하니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새벽에 체온이 가장 낮아지기 때문에 자다가 추워서 깨시는 분들은 타이머를 설정해 새벽에 잠시 보일러가 돌아가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난방비가 걱정이신 분들은 내복을 입거나 무릎 담요를 활용하세요. 발이 차면 온몸이 춥다고 하죠. 양말 한 켤레가 감기 약 한 봉지보다 낫습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으세요. 밖에 나갈 때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는 춥지만 낮에는 더워질 수 있으니까요. 얇은 옷 여러 겹이면 하나씩 벗거나 입기 쉬워 체온 조절이 편리합니다. 저는 항상 가디건 하나를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박할머니는 올해 82세인데도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신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셋째, 목욕과 샤워는 너무 뜨겁게 하지 마세요. 아이고, 시원하게 땀 좀 빼야지 하면서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시는 분들 계시죠? 뜨거운 물로 오래 목욕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건조한 피부는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특히 손과 발, 팔꿈치 같은 곳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세요. 넷째, 물을 자주 마시고 영양 균형을 챙기세요. 목마르지도 않은데 뭐하러 물을 마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도 우리 몸은 여전히 물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6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드세요. 특히 봄나물은 비타민이 풍부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 드시기보다 제철 음식을 활용하면 영양도 풍부하고 맛도 좋습니다. 콩나물국, 시금치 나물, 달래 무침. 이런 봄나물이 우리 몸의 봄맞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으로 면역력을 지키세요.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지만 그래도 하루 6, 7시간의 수면은 필요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에 걸리기 쉬워요.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대추차가 도움이 됩니다. TV나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는 것이 좋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하시는 분들은 낮에 30분 이내로 짧게 낮잠을 주무시되 오후 3시 이후에는 피하세요. 저녁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봄철 감기와 몸살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온도 관리, 옷차림, 목욕법, 수분과 영양, 그리고 충분한 수면. 이 5가지는 약보다 더 강력한 감기 예방법입니다. 작년에는 감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올해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봄철 낙상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봄나들이를 위한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적절한 운동으로 근력과 균형 감각 유지하세요. 여러분, 봄이 오면 무엇이 가장 하고 싶으신가요? 산책도 하고 꽃 구경도 가고 싶지 하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겨우내 집에만 계시다가 따뜻한 봄이 오니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마포에 사시는 손 할아버지는 67세인데 겨우내 실내 운동만 하다가 봄이 되자 친구들과 산행에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산행에 기분이 들떠 성큼성큼 걸음을 내딛다가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지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서 그런 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65세에서 74세 사이의 어르신들 중 매년 25%, 즉 4분 중 1분이 넘어지는 사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노인 골절의 87%가 이런 낙상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 어르신들이 더 잘 넘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고 근육의 힘이 줄어들며 균형을 잡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고혈압약이나 수면제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지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 더 위험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몇 가지만 실천하면
훨씬 안전하게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갑자기 운동량을 늘리지 마세요. 날씨가 좋으니 한 번에 2시간 걸어볼까?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겨우내 움직임이 적었던 몸은 갑자기 많이 움직이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 가볍게 걷다가 매주 5분씩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아파트 한 바퀴만 돌았어요. 이제는 동네 공원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됐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할머니는 올해 78세인데도 매일 아침 산책을 즐기신답니다. 둘째, 균형 잡기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간단한 운동으로도 균형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 TV 보실 때 광고 시간에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한쪽 다리로 10초간 서 있기를 해보세요. 양쪽 다리 번갈아 가며 3번씩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5초도 못 버텼는데 이제는 30초도 거뜬해요. 이렇게 자랑하시는 박 할아버지는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걸음걸이가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안전한 신발과 보행 보조기구를 활용하세요. 내가 지팡이를 짚으면 늙어 보이잖아.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바닥이 미끄럽지 않고 발을 잘 감싸주는 운동화나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필요하다면 지팡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팡이 덕분에 더 멀리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구를 활용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넷째, 약물 복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어지러움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약,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균형 감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나 약사에게 꼭 상담하시고 약 복용 후 어지러움을 느끼면 무리하게 외출하지 마세요. 약 먹고 바로 산책 나갔다가 어지러지랬어요.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활동 시간을 약효가 강하지 않은 때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집 안 환경도 안전하게 정리하세요. 넘어짐은 밖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낙상이 집 안에서 발생합니다. 전선이나 카페 끝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바닥에 걸림돌이 없도록 정리해 주세요. 화장실이나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필요하다면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화장실 손잡이 하나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안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봄나들이가 훨씬 즐겁고 안전해질 거예요. 천천히 운동량 늘리기, 균형 잡기 연습하기, 안전한 신발과 도구 활용하기, 약물 주의사항 확인하기, 그리고 집 안 환경 정리하기. 어렵지 않죠? 작년에는 넘어져서 병원 신세를 졌는데 올해는 꽃 구경도 하고 봄나물도 직접 캐러 다닐 거예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봄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로부터 우리 폐를 지키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황사와 알레르기 물질 대비하세요. 여러분, 봄이 되면 창문을 활짝 열고 싶은데 뉴스에서는 자꾸 오늘 황사주의보, 미세먼지 나쁨 이런 소식을 전하죠. 아이고, 이 좋은 봄날에 창문도 못 열고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선 할아버지는 봄만 되면 기관지 천식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해요. 발작적인 기침이 나고 숨이 차서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렵고 밤에도 자꾸 깬다고 하시니 얼마나 힘드실까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봄철 호흡기 건강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봄철에는 3가지 호흡기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그리고 꽃가루죠. 황사는 중국이나 몽골의 사막에서 날아오는 모래먼지인데 여기에 공장 매연 같은 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더 위험합니다.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공장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먼지고요. 꽃가루는 봄철 식물들이 번식을 위해 퍼뜨리는 것인데 이것이 알레르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코와 목, 폐로 들어오면 기침, 재채기, 콧물, 목 아픔, 숨 가쁨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천식이나 만성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몇 가지 방법만 알아두시면 봄철에도 숨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첫째, 미세먼지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세요. 아이고, 그런 봄에는 계속 집에만 있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날씨 앱이나 TV 뉴스에서 미세먼지 예보를 해주니 그날의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쁨이나 매우 나쁨 단계일 때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미세먼지 앱을 확인해요. 좋은 날은 일찍 나가서 산책하고 나쁜 날은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김 할머니는 천식이 있어도 잘 관리하며 지내신답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쓰는 것이 익숙해지셨죠. 미세먼지나 황사가 있는 날에는 KF80이나 KF94 마스크가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쓰면 답답해서 못 써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잠깐의 답답함이 긴 고생을 막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마스크 쓰면 숨이 더 차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마스크 쓰니 기침이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꽃가루도 막아주니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으세요. 밖에 다녀오시면 현관에서부터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손과 얼굴을 꼭 씻으세요. 특히 코 속도 생리식염수나 따뜻한 물로 씻어주면 좋아요. 양치질도 꼭 하시고요. 옷은 바로 세탁하거나 환기가 잘 되는 베란다에 걸어두세요. 저는 외출했다 오면 무조건 세수하고 양치해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고요. 그 뒤로는 기침이 덜해요. 이렇게 실천하시는 박 할아버지는 올봄에 호흡기 증상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넷째, 실내 공기 관리에 신경 쓰세요. 미세먼지 있는 날 창문을 열면 안 되나요? 맞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창문을 닫아두는 것이 좋아요. 대신 공기청정기를 사용하시거나 없으시다면 물걸레로 자주 청소해 주세요. 물을 담은 그릇을 놓아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할 때는 미세먼지가 적은 시간대를 골라서 해주세요. 보통 비가 온 후나 오전 9시 이전 또는 밤 10시 이후가 미세먼지가 적은 편입니다. 저는 새벽에 잠깐 창문 열어서 환기하고 낮에는 꼭 닫아둬요. 공기청정기도 하루 종일 틀어놓고요.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은 실내에서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수분 섭취와 가습기 사용으로 호흡기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 점막을 약하게 만들어 알레르기나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마시고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빨래를 실내에 널어 적정 습도 40에서 60%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물병을 항상 옆에 두고 자주 마셔요. 그리고 가습기도 틀어놓고요. 그랬더니 목이 아프고 기침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최할머니처럼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섯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대비하세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시간대, 보통 오전 5시에서 10시에는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아요. 또한 봄이 시작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약을 미리 처방받아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는 매년 2월부터 알레르기 약을 먹기 시작해요. 그래야 증상이 심해지지 않거든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봄철에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만 실천하시면 봄철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외출 자제하기, 마스크 착용하기,
외출 후 씻기, 실내 공기 관리하기, 수분 섭취하기, 그리고 알레르기 미리 대비하기. 어렵지 않죠. 작년에는 봄만 되면 기침 때문에 밤잠을 설쳤는데 올해는 달라질 것 같아요. 이런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봄철 건강관리의 3가지 비결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일교차 대비 체온 관리, 안전한 운동으로 근력 유지하기, 그리고 황사와 알레르기 물질 대비하기.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건강하게 봄을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런 것들 다 지키려면 힘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내일은 또 한 가지. 이렇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집 안에 있는 전선 하나 정리해 보세요. 모레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새 건강한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년에는 병원에 3번이나 갔는데 올해는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있어요. 벌써 몸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 공원에 가서 놀아줄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92세, 아니 그 이상까지도 건강하게 사는 비결은 특별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선택하는 작은 습관들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이런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세요.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에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일은 무엇을 실천할지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 창가에서 5분간 스트레칭하기, 마스크 챙겨서 산책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하지. 이 말씀 정말 맞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손주들과 더 오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올봄에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고 넘어지는 사고 없이 숨 편하게 봄꽃을 즐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봄은 작년과 다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말이죠.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92세 생일 파티에서 나는 이렇게 건강 관리를 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그 멋진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